이 문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1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를 잘 파악해 준다면 문제 해결이 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상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절대값 x는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다. 어떨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범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풀이에서 범위를 나눈 거는 아주 잘했어요.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절대값 x-2가 뭐가 된다. 2보다 크니까 요 경우에 해당되니까 x-2가 된다. 요렇게 해서 해석을 했다면 좋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등호의 양변에 2를 더해서 여기다 2 더하고 여기다 2를 더해서 x는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게 좋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절대값 x-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를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이너스 x였죠. a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썼는데, 물론 우리 이 범위 나누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의 값이 상수일 경우는 한꺼번에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요 구간 1, 2를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x가, x-2가 0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써버리는 게 좋겠네요. 지우고 이쪽을 그냥 x가 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보니까 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a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문제 푼 걸 이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에서는 x가 2보다 작다고 한다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x가 a-2보다는 작다. 근데 우리는 난 x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모든 값에 마이너스를 곱할 거다.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마이너스를 곱함과 동시에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근데 내가 보기 편하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수직선도 오른쪽의 값이 크기 때문에 이쪽도 작은 값을 왼쪽에 쓰고요. 큰 값을 오른쪽에 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고,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면, 나는 이보다 첫 번째 범위는 큰 거나 같은 거에서 찾아볼 거야. 이쪽 범위에서 찾아보겠다. 근데 그 값이 어떻게 된다? 그쵸. 3보다 크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데 그 값들은 안 들어가는 이런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는 작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범위는 2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는 다 이쪽입니다. 이게 x값이 돼요. 문제에 따라서는 그 값들의 뭐 어떤 다른 조건을 줄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개수.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정수가 있는데 뭐 A와 B 사이에 그런 정수가 있어요. x는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x의 개수는 그렇죠. b에서 a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빼주는 거죠.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만약에 한쪽에 범위가 들어가면 b에서 a 빼면 되고 둘 다 값이 들어가면 b에서 a 빼고 하나 더 하면 되고 요거 초등학교 때 배웠었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큰 요쪽에서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쵸? a 플러스 2에서 3을 빼서 하나를 더 빼준다면 첫 번째 요 범위에서의 개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x가 2보다 작다인 값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에서 a 마이너스 뭐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빼고 그리고 그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이 10개이다 이 뜻이에요. 자, 요게 첫 번째 범위에서의 정수의 개수. 이게 두 번째 개수에서의 정수의 개수. 자, 그러면 A, 요 값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10이 된다. 그러면 2A는 요 마이너스 3이니까 아니죠. 여기 하나가 틀렸네요. 미안해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뺐어야 되는데 안 뺐어요. 보니까. 그쵸. 미안. 여기 요 값에서 이걸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그래서 2a는 얼마가 돼요? 14. 그래서 a는 7.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른 형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1과 만약에 3 사이다. 이 뜻은 뭘까요? 절대값의 의미는 수직선의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인데 그 거리가 1에서 3까지다. 그 말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본다면 1이 될 거고 3이 될 거고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범위를 의미할 거예요. 근데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반드시 오른쪽만은 아니죠. 왼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왼쪽으로 1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일 거고 0에서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A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수기 때문에 우리가 A, B, C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받고 이렇게 하나 잡아서 연립부동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수일 때는 한꺼번에 해석하는 게 더 좋긴 했었죠. 그래서 앞에 문제를 해결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절대값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x-2와 x-2가 1과 a 사이라면 우리는 요거가 두 개로 나눈 것처럼 똑같이 자, 여기가 다시 x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돼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다면 x-2라는 값은 왼쪽으로 가면 그쵸? 마이너스 a에서 1 사이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 떨어진 거리가 더 먼 값이 왼쪽으로 오면 값으로 따지면 더 작아지니까. 자, 요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만큼 본다면 이 x-2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이 값이 더 큰 거죠. 값으로 따졌을 때. 자, 그래서 아이고 쏘리. 왜 3을 썼을까요? 이게 아니고요. 미안. 이게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그대로 A, 여기는 그대로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풀어준다면 양쪽에 2를 더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했으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는 건 뺄게요. 그냥 정수의 개수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의 개수는 아까 어떻게? 한 오른쪽에서 왼쪽 값을 빼요. 그럼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그쵸? A-2개가 되겠죠. 자, 요게 요 범위에서 나타나시는 정수의 개수입니다. 자, 오른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더해줘요.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에서 a 플러스 2개까지예요. 자, 수직선에 나타내지 않고 정수의 개수만 보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 오른쪽의 값에서 왼쪽의 값을 빼고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뺀다. 그러면 몇 개가 돼요?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양쪽을 다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a-2개. 여기에, 그 다음 여기에 a-2개 더해주면 2a-4. 그 값이 10이 된다. 그래서 a는 14니까 7이 된다. 자, 같은 것입니다. 앞에 풀이와 뒤에 풀이가 같은 건데요. 앞에 풀이가 더 복잡할 것 같다니까. 여기 지금 이 풀이가 이런 방법으로 구간 나누는 게 더 복잡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풀이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뭔가 길어진 듯한데, 첫 번째 범위로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푸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절대값 상황에서는 이렇게 양쪽이 정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좋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